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이고, 변리사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자료를 두 가지를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료는 이 자료인데, 한 12페이지 정도 되죠. 이 자료는 이제 오늘 설명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물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보시라고 배포를 해드리는 거고, 생물의 경우에 최근에 좀 특이한 출제 경향들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봤을 때 경향성을 파악하기 힘들고 약간 내부에 숨겨져 있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출제 경향을 분석했을 때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24년에 그 기출문제 해설을 배포할 때 앞쪽에 강평으로 넣어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려도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생물학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생물 기본 강의를 들으시거나 1회독 정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자료를 꺼내서 한번 보시면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요. 내용이 좀 많은데 뭐 여기 있는 경향들을 잘 알면 무조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경향성들을 모르고 공부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걸 놓치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다른 자료고요. 입문자 설명의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물리화학 생물지학, 그러니까 1차에는 4가지 자연과학 과목이 있죠. 그래서 4가지 과목 10몇 년치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전체 경향성과 출제 방식을 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인데 현재는 몇 년간은 이제 생물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 과목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뭐 현재도 유효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이제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자연과학은 이제 민법이나 산재하고 이런 특성이 있구나. 나 잘못 공부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자연과학의 특성을 쭉 거기에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구조가 앞쪽은 이제 물화생지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고 뒤쪽 부분에 이제 어펜딕스로 부가란으로 생물학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전체 자료를 다 설명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설명회에서 이제 한 번은 물화생지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한 번은 생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요. 다음 달에 설명회를 할 때. 나중에 뭐 한 4월 달쯤에 설명회를 다시 할 텐데 그때는 생물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녹화가 되니까 동영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화생지 전체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3페이지에 이제 이 테이블은 민법, 산재, 자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산인공에서 공지한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응시자의 평균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민법 응시자의 평균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10년에. 그다음에 산재 평균, 자과 평균. 그리고 꽈락률이 이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꽈락률은 아시겠지만 민법 산재 자과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게 되죠.
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페이즈 1, 2, 3, 4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즈 1의 시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2는 굉장히 쉬웠어요. 2의 시기가 상당히 좋았고 2의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2의 시기가 4년이 지속됐는데 여기 요 시점 2022년에 합격 컷이 82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변별력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꽈락 점수가 40점인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산인공에서 이제 비상사태였죠. 그래서 이 시점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음 해 너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해인 2023년에 무시무시하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해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시 이제 2024년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얘가 전체 중에서 가장 쉬운 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법 산재 자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향성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페이즈 1과 페이즈 3 시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2의 시기는 쉬웠고 이제 4의 시기도 역시 쉬웠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자연과학, 물화, 생지에 대해서도 경향성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즈 1하고 3에서 어려웠고 2하고 4에서 어려웠죠. 그럼 생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이제 페이즈 1과 페이즈 3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2와 4의 시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생물의 경우 페이즈 1의 시기를 보시면 여기 꽈락률이 여기 작업 꽈락률인데 60% 뭐 40%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꽈락률이 60%면 응시자 중에 60%는 그냥 떨어졌죠. 자과 40점 못 받아서. 근데 자과가 45점이에요. 그분도 거의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어려워서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꽈락률이 60%면 거의 70% 정도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자연과학은 1차에서 비주력 과목이에요. 주력 과목은 산재라고 보셔야 되고 특허법, 상표법, 2차에서 디자인보법을 선택하면 디보법까지가 주력이고 민법도 주력이 됩니다. 민법은 배점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자과는 비주력 과목인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자과에 의해서 등락이 좌우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아실 텐데 민법하고 산재는 여러분들이 1년을 공부하시면 민법의 경우는 열심히 하시면 100점 가까이까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100점을 맞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산재도 열심히 하시면 95점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과는 70점이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 자과는 약간 특성이 다르고 상당히 시간을 투입해도 70점 이상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한 80점 되면 거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잘 없어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지금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도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시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시기는 좋았어요. 페이즈 2와 페이즈 4는 생물 비전공자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9개, 10개까지 보실 수 있었으니까 이때는 공부한 만큼 얻을 수 있었는데 1과 3의 시기는 좀 잔인한 시기였죠. 그 다음에 생물의 경우 이제 페이즈 1과 페이즈 3가 다 어려웠는데 페이즈 1의 시기에는 문제가 짱돌 문제였어요. 생물은 대학 일반 생물학 기준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의 문제들이 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시기에는 10문제 중에 한 2문제 이상은 짱돌 문제고 그 중에는 일반 생물학 이상, 뭐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상위 학문이에요. 생물학과에서 이제 3, 4학년 때 배우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전공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계점이 있었죠. 그게 어려웠고, 페이즈 3 시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는 짱돌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변리사학에 존재하는 생물 기본서의 내용은 나올 만해요. 근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셔도. 그래서 중요 부분을 주로 알게 되는데,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어렵게 만든 방식이 약간 틀렸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다음 해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제 생물이 어떻게 출제가 될 건가를 예상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페이즈 1의 시기 짱돌 문제로 어렵게 내는 거는 좀 지양을 할 것 같습니다. 걔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다 같이 틀리니까. 그래서 페이즈 2나 4처럼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3처럼 약간 기본서에 나오지만 약간 깊이 있는 내용을 출제를 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페이즈 2, 3, 4가 혼합된 형태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공부할 때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즈 1, 2, 3, 4로 가면서 평균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정리한 건데, 페이즈 1이 어려운데 2로 가면서 쉬워져서 합격 컷이 한 8점 올랐죠. 다시 어려워져서 이제 8점 정도 떨어지고, 그다음 다시 한 6점 정도 올랐어요. 그런 변화를 거쳤다 정도 보시면 되고, 4페이지의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유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자료예요. 궁금한 게 이제 민법 산재도 마찬가지지만 자연과학에 대해서 응시자의 평균은 매년 공지를 합니다. 근데 합격자의 평균을 알고 싶었는데 한 번도 공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2016년이죠. 2016년에 유일하게 한번 굉장히 자세한 통계치를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만든 테이블이 요건데, 몇 달 후에 그 공지를 삭제를 했고, 다시는 산인공은 합격자의 평균을 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6년 아까 페이즈 1의 시기 좀 어려웠던 시기죠. 산재의 경우는 한 85네요. 그러니까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 정도로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뭐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산재는 85, 민법은 한 90점 가깝고 자과는 한 66점 정도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다시 맞춰보면 요 시기에 페이즈 1의 시기에 자과 합격자의 평균이 66점이었으니까 이때는 쉬웠으니까 좀 올라갔겠죠. 그럼 70점대 초반. 이때는 다시 뭐 65점 정도로 떨어졌을 거고, 이때 4의 시기는 다시 70점, 뭐 70점대 초반으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70점대 초반 자연과학에 대해서 70점대 초반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하게 뭐 민법 산재가 받쳐준다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과는 민법 산재만큼 그렇게 먼저 공부하지도 않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민법 산재에 집중을 해야 되고, 자과는 짧은 시간을 투입해서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점수만 달성하고 시간이 남으면 민법 산재에 시간을 투입하는 게 유리해요. 그런 면에서 거꾸로 전략은 자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 산재도 전략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올라가요. 근데 자과는 굉장히 많은 제한 요소가 있어서 맘대로 되지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점수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과는 처음에 공부를 잘못하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전략적으로 나는 자과 물화생지 네 과목 중에 점수를 몇 점을 받을 거다, 이런 걸 잘 맞춰서 전략을 세우셔서 접근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체적으로 자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과목별 특성은 물리는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계산 문제예요. 화학은 이론도 좀 있고 계산 문제도 꽤 있어요. 근데 화학은 이제 자과 중에서 거의 복병에 가까워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저는 이제 생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원래 원래 전공은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고 생화학을 공부해서 생물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생물 강의를 하고 있는데 화학은 전공자라도 함부로 목표 점수를 높여서 접근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생물은 이론 자체의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론이 방대하고 거기에 짱돌 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그게 골치 아프죠. 지학의 경우는 사실 지학은 생물 이론의 절반 이하라고 생각이 돼요. 생물은 지학 이론의 2배에서 3배. 지학은 이론도 작고 난이도도 낮아서 거의 무조건 10개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 10문제씩 출제되죠. 근데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고, 지학은 일단 거의 만점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만점이죠, 지학은. 자,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정 방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물리화학의 경우는 워낙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영역 밖의 문제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내부의 이론이 나오는데 문제는 60분을 주고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물리화학 때문에 40문제를 다 푸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푸는 분들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그 정도로 이제 물리화학의 시간의 압박이 심한데, 그 이유는 영역 내에서 출제되지만 계산 문제들이 많은데 계산 스텝이 길어요. 그래서 화학의 경우는 60분간 40문제를 푼다는 걸 출제자들이 고려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 60분에 못 풀 수 있어요. 시간을 생각을 안 하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의 스텝을 길게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압박도 그렇고 긴장을 하게 되면 계산하다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론 문제는 체킹하기가 쉽지만 계산 문제는 계산을 제대로 했는데 5개 중에 답이 없으면 처음부터 체크하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계산 문제의 스텝을 늘려서 난이도를 높여왔습니다. 자, 생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짱돌 문제들이 있어요. 요즘은 짱돌 문제들이 잘 안 나오는데 굉장히 빈도가 줄었지만 출제될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입니다. 얘는 비전공자는 나는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다 틀리고 못 맞춥니다. 대학 일반 생물학만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아실 수 없고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1년 중에 생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1개월도 안 되죠. 근데 생물에 내가 6개월을 투입하겠다 그러면 짱돌 문제를 조금은 맞출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못 맞춰요. 그래서 짱돌 문제는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됩니다. 틀려도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생물 공부는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기본서에 있는 것도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영역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반대로 출제 빈도가 낮고 중요도가 낮은 건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짱돌 문제 관련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만 버리고 짱돌 문제는 기본 이론의 몇십 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건 난 안 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학은 뭐 특별히 난이도가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량적인 건 아니고 정성적으로 네 과목의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이제 대략 표시한 거예요. 지학은 매년 이제 난이도 변동은 있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요. 생물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생물은 하여튼 문제가 여기
not typical, 이거 짱돌 문제를 표현한 거예요. 얘네는 거의 못 맞추는 것들입니다. 이게 장벽으로 작용했죠. 물리가 그 다음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해마다 난이도 변동도 좀 심해요. 화학은 사실 거의 극악한 과목입니다. 난이도도 높고, 그 다음에 난이도 변동도 심해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화학은 쉽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시간에 따라서 각 과목을 얼마나 빨리 접근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자과를 시작하기 전이나 적정 시점에 목표치를 정확히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과목 중에 내가 전공이 뭐니까 어떤 과목은 몇 점을 맞겠다. 개수를 정확히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만큼 딱 공부하시고 그걸 유지해야 돼요. 과도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민법이나 산재를 하셔야 되고 시간이 더 많으면 2차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자과에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유리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목표치가 정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예요. 내가 마치는 개수. 옛날에 이제 페이즈 1의 시기에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학은 10개 다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화학은 4개만 맞추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나 생물은 5개, 6개 정도 각각. 요 정도 하면 뭐 60점 조금 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70점대 초반을 맞으면 거의 훌륭한 점수고, 65점을 맞아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랑 산재가 받쳐주면. 60점을 맞아도 민법 산재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60점대 초반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현재는 좀 쉽게 출제가 됐을 때 과목별로 몇 개 정도 맞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답변 드리는 거 진한색을 포함해서 지학은 다 맞으셔야 돼요. 재수 없으면 9개. 그 다음에 화학은 지금 봤을 때 좀 쉽게 나오면 5개를 목표치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하고 물리는, 이제 생물은 쉽게 나왔을 때는 비전공자도 9개까지 볼 수 있었고 10개 볼 수 있는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대충 물리하고 생물을 합쳐서 한 15개. 그렇게 계산하면 지학 9개 맞았다, 화학 5개 맞았다, 14개죠. 물리, 생물 15개면 29개예요. 그러면 72.5점이죠. 그 정도면 거의 뭐 합격자의 평균 이상이죠. 실제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학은 다 맞고, 그 다음에 화학은 5개 맞으시면 되고, 나머지 물리, 생물 합쳐서 15개 정도로, 물리를 잘하시면 물리 8개, 생물이 7개, 아니면 물리 9개. 물리 9개는 좀 힘들죠. 하여튼 2개를 합쳐서 15개 정도로 목표치를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자, 주력 과목은 아까 보셨듯이 지금은 이제 현재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1차 주력은 그냥 지학이에요. 내가 화학과라도 1차 주력을 지학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생물학과라도 마찬가지고, 지학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목표는 적인데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흔들릴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좀 선물 같은 과목이 2과목이에요. 지학하고 디자인 보호법, 1차에서는. 2가지는 가장 빠르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빨리 공부해서 확 잡아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도 일종의 가끔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전공자가 어떤 전공이든 간에 전공이 없다거나, 여기 이제 물화생지 중에 전공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1차 주력은 지학으로 보시고 2차 주력을 생물하고 물리 2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화학은 마지막으로, 근데 화학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근데 화학과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근데 화학과의 장점은 다른 과목들을 다 열심히 해서 남들처럼 생물, 물리, 지학을 잘하면 화학에서도 추가로 점수를 얻어서 유리하다고 봐야 되지, 화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불리하다라고 답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자신의 전공이나 특성에 맞춰서 주력을 정하시는데 사실 이걸 벗어나긴 좀 힘듭니다. 특히 물리화학을 주력으로 할게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화학이나 물리의 경우는 내가 10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문제를 풀 수 있는데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전공자도 화학은 안 돼요. 물리는 좀 가능한데 화학은 거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최근 문제는 아니고 한 7, 8년 전 문제 중에 화학 한 문제 푸는데 전 전공자죠. 화학 전공자인데 12분인가 걸리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10분간 풀고 다시 풀고 세 번째 풀었을 때 9분까지 줄었어요. 그 정도면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한 15분 봐야 되죠. 한 문제에 15분을 투입하면 맞췄더라도 손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한 건데 실제 이제 자과 시험을 보시면 문제지를 받으시면 문제지가 1페이지부터 물리, 화학, 생물, 지학으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푸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론 과목인 생물, 지학을 먼저 푸셔야 돼요. 그다음에 물리를 풀고 가장 어려운 화학을 마지막에 푸시고, 화학과가 저는 화학이 그래도 제일 편한데요. 편하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건 줄일 수가 그러니까 전공자는 좀 빠르지만 계산 문제는 써야 되잖아요. 다음 스텝을 쓰고 이런 물리적으로 줄일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화학과가 화학 먼저 풀다가 시간이 밀리면 이론 문제를 못 푸는, 생물지학을 못 푸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되고 방금 전에 이제 김선민 교수님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김선민 교수님하고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김선민 교수님은 이제 한 7개, 화학을 7개 보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5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반대라기보다는 같은 내용이긴 해요. 김선민 교수님은 화학을 열심히 하면 7개까지 볼 수 있다. 제가 5개라고 얘기하는 건 5개 이하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학이 좀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러면 저는 화학 대충 공부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할래요 라고 하는데, 화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 물리처럼 그만큼 공부하면 5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는 자연과 중에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면 거의 실패한다고 보셔야 돼요. 가끔가다 이제 한 과목 포기하고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1000만분의 1의 확률에 성공한 거고, 현재는 출제 방식이 한 과목이라도 거의 포기에 가까우면 거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을 포기했는데 그 과목이 쉬웠다 그러면 거의 이제 실패고, 운 좋게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대부분 4개를 맞았고 난 찍어서 3개를 맞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산재도 당연히 3과목 다 포기하면 안 되지만 자과를 한 과목 포기하고 하는 건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학도 다른 과목처럼 열심히 하시는데 5개는 확실히 마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방법은 김선민 교수님이 공격형과 수비형 얘기를 하세요.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공격형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화학의 전공자도 저는 함부로 공격형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좀 현재 극악한 과목이고, 김선민 교수님은 이제 자기 과목이고 애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같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잘 해주세요. 근데 너무 목표치를
화학에 대해서 높게 잡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비형으로 할 때는 화학의 이론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 화학의 경우는 이제 앞쪽에 이제 원자의 주기율 같은 부분은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이성질체를 찾는 것은 계산 문제에 가깝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요. 뒤쪽에 이제 분광학이 나옵니다. 분광학을 싫어해요, 대부분. 왜냐하면 맨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쭉 공부해서 유기화학까지 공부를 해야 분광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분광학은 거기까지 가면 내용이 원래 이론이 쉬운 부분이에요. 분광학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계산이 아니고 이론에 가까운 것들 집중하시면 한 4문제 가까이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도 다 대비를 하셔서 너무 어려운 거는 풀 시간도 안 되고 좀 짧은 것들, 쉬운 것들에 집중해서 5개를 확실히 맞추실 수 있게 해야 되고, 화학이나 물리를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공부를 하고 기본 강의 듣고 복습했는데 기출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나 지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기출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근데 화학이나 물리는 계산 문제들은 이론 공부와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계산 문제를 푸는 스킬은 별개예요. 그 스킬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스킬을 따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스킬은 굉장히 휘발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빨리 이론은 머리에 남는데 스킬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리나 화학은 이제 초반에 뭐 공부를 하셨더라도 주기적으로 뭐 한 달에, 일주일에 10문제, 20문제, 아니면 뭐 한 달에 몇 문제라도 정해놓고 계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이 내 몸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물리화학의 경우는 문제를 푸실 때 무조건 타이머로 시간을 체크해서 문제에 써놓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1.5분 걸린다, 3분 걸린다, 5분 걸린다, 이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처음에 5분 걸렸는데 다음번에 풀 때는 4분 30초 걸렸다, 그 다음에 4분 걸리고 4분 걸렸다, 이걸 써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유형들을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화학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고 나는 얘를 풀 때 보통 한 3분 정도 걸린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푸셔야지 5분 걸린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거의 푸실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물리화학은 문제 푸실 때 시간과 난이도 상중하 정도 적어 놓으시고 계속 기록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유형화가 돼야 돼요. 이게 분광법 문제고 대부분 풀 수 있다, 이게 뭐 화학 양론이다, 이거 대부분 시간이 3분 이상 걸린다. 내가 연습 문제 3분 이상 걸리는 건 실전에서 거의 풀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2분까지 4, 5분 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 자, 그래서 시간을 잠깐 보시면 이제 60분 중에 생물하고 지학은 합쳐서 15분 내로 끊으셔야 돼요. 이론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잘하시는 분들은 10분까지도 가요. 12분 정도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5개의 선택 지문이 나오면 그 중에 틀린 거 바로 보고 찝을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는 한 20분? 그다음에 남는 시간 뭐 20분에서 30분이 되겠죠. 얘를 화학에 다 때려 넣는 형태가 되는데 30분을 때려 넣어도 화학에 7문제 이상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5문제는 확실히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뭐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 정도의 시간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자, 과목별 학습 방법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말씀드린 내용이고, 예. 그 다음에 기출을 중요시 하라는 거. 그러니까 뭐 생물의 경우 수능의 생물, 그 다음에 전공자의 생물, 공무원 시험의 생물,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의 생물 다 출제 방식 패턴 잘 나오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생물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 기출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고, 생물학 영역이 이만큼이지만 이 시험에서는 요쪽 부분이 자주 나오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나옵니다.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2회독을 하실 때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다른 과목도 역시 기출이 중요하겠죠. 어찌됐든 전략을 잘 세우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너무 강의를 늦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1차는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나 민법 공부하니까 쉽고 산재 특허하고 성표 공부하니까 쉬운데? 그럼 디보는 좀 천천히 공부할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밀어놨는데 디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워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특허는 잘하는데 디보가 어렵대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걸 늦게 파악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따라서 기본 강의는 최대한 빠르게 들으셔야 돼요. 민법 공부하고 1회독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특허법이 시작합니다. 특허법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복습할 시간이 없는데 특허법 강의를 못 듣겠어요. 그러시면 나중에 피봅니다. 내가 복습을 최대한 잘 하셔야 되지만 전체 과목 강의를 들어봐야 나한테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쉽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략을 짤 수 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강의 듣는 걸 미루시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복습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특허법을 시작하셔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합격자들은 그렇게 갔어요. 너무 길어졌는데, 예, 여기까지가 이제 물화생지 부분이고요. 생물 부분은, 지금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생물 16년치 기출을 이제 테이블로 정리를 했고, 생물의 경우는 영역별로 공부 방식도 다르고 출제 방식도 달라요. 어떤 부분은 무조건 어느 깊이까지 공부해서 무조건 맞춰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방어로 접근해야지 여기를 다 공부하겠다. 안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부해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출문제들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뼈대에 집중해서 반복하시면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애매해요. 생물에는 인체 생리학 같은 게 출제되는데 여기는 100%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여기는 방어로 가야 돼요. 뭐 이런 부분을 뒤쪽에 설명을 쭉 해놨고요. 다음 뭐 4월 달쯤에 설명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설명회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기 생물학 용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기본 강의 듣거나 뭐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용어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세요. 내가 이 영역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생물의 경우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 방향 잘못 맞추시면 거의 실패하시기 쉽습니다. 길을 잃기 쉬운 과목이에요, 생물이. 영역이 넓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강의는, 올해 강의는 이렇게 되고요. 네. 생물의 경우는 시사성 문제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생물은 이제 노벨상을 타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위험한 질병이 돌거나 그러면 기본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료 특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건 마지막에 보셔야 되는데 꼭 보셔야 되고요.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가 있는데 가능하면 꼭 참석하셔서 뭐 교수님들이 자료를 좀 좋은 걸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시험도 정보전이라서 서로 정보가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남들 동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 가입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나 저가 이제 자료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 그게 다운로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실이, 여기에 속한 자료실이 있어요. 옛날부터 올린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대부분 2026년 준비하실 텐데 지금 그러니까 결정을 하셔야 되죠. 공부를 할지 말지. 근데 지금 결정하셔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 잘 하시고 빨리 결정하셔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